안녕하세요. 내 가족에게 하지 않을 치료는 환자분들에게도 하지 않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요새 과잉 진료다 해서 말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임플란트 하면 충치 신경 쓸 것도 없고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물론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의 거의 90% 정도의 기능을 하고 심미적으로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치아에 완벽하진 않지만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아니면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좋은 대체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임플란트가 없는 옛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어찌됐던 간에 치의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한들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결국 틀니를 썼어야 됐어요. 틀니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죠. 이렇게 탈착할 수 있는 그 위치, 그러니까 치아를 가철성 위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인이 생각을 해봐도 임플란트보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한 번 하면 평생 간다, 자연 치아보다 좋다, 충치도 안 생기고 너무 좋다, 짱짱하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임플란트는 평생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영구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반영구적일 수는 있어요.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것까지 신경 쓰는 치과의사에게 수술 받았는지, 그리고 항상 얘기하듯이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두 요인들에 따라서 수명은 천차만별로 나뉘게 됩니다. 임플란트 뿌리, 즉 이것은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강한 물질로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뼈와 잘 유착하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뿌리, 그러니까 인공 치근은 이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재료이지만, 이것에 붙는 뼈, 그러니까 우리 몸의 뼈는 무기물이 아니죠. 무기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상받고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뼈 조직, 그러니까 임플란트 주위의 뼈 조직이 손상이 오는 것을 임플란트 주위염, 엠펀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주위염이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인공 뿌리 옆에 뼈가 염증이 생겨서 녹게 되는 거예요. 구강 위생이 좋지 않거나 거기에 치석이 계속 쌓이거나 음식물이 끼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세균이 산을 방출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 곧 백혈구와 세균이 싸워서 거기에 고름도 낄 수가 있고, 우리 인체 조직이 그 전투를 벌임으로써 그쪽이 굉장히 손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흡연, 당뇨, 고혈압, 이러한 기저질환,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강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검진하시고 스케일링 하시고 클리닝 하시고 치실 쓰시고 치간칫솔 쓰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적절히 해주신다면 15년, 20년 혹은 그 이상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임플란트 뿌리와 잇몸뼈는 굉장히 튼튼하고 잘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머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로 그 단단한 크라운을 씌우지만 그 크라운은 깨질 수가 있겠죠. 너무 세게 씹거나 아니면 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거나 파절되거나. 하지만 그 뿌리 자체, 뿌리와 땅은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관리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머리야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재수술까지 갈 필요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그 환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과연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좋을까요?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충치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일단 단단한 인공 치근과 충치가 생기지 않는 단단한 머리, 그러니까 크라운,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크리티컬하게 다른 점은 감각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죠. 물론 저작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의 가장 중요한 저작과 교합 기능은 임플란트도 매우 우수하지만, 우리 자연 치아가 가지고 있는 감각, 그러니까 센싱, 감각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자연 치아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감각은 온도를 느끼는 반응, 그러니까 찬 거 먹으면 시리잖아요 저희가. 아니면 뜨거운 거 먹으면 좀 뜨겁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맛도 중요하고 냄새도 중요하지만 식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흑백 요리에서 나와서 텍스처 하는데 사실 그게 식감입니다. 식감을 임플란트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인공 뿌리와 그 우리 뼈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꽝꽝꽝꽝 하는 이런 식의
충격은 느낄 수 있을지언정 아삭하거나 딱딱하다거나 이런 식의 식감은 임플란트로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왜냐면 우리 자연치아의 뿌리는 잇몸뼈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대에는 sensory fiber가 있습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센싱해서, 그러니까 감각을 느껴서 신경을 보내는 거죠, 뇌로.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감각, 그러니까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식감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죠. 전 영상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주 포켓이 없죠, 임플란트는.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면 바로 잇몸뼈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가게 돼요. 잇몸뼈가 쑥쑥 녹습니다, 바로. 하지만 이제 우리 자연 치아에는 잇몸뼈가 있고 잇몸이 있고 치아가 있으면 그 잇몸과 치아 사이의 치주 포켓이 방호막으로서 작용을 해서 바로 치주 질환, 그러니까 잇몸뼈가 녹는 것을 방지하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건 치은염이죠. 치주염이 아니라 잇몸이 먼저 붓고 그게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가서 잇몸뼈가 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어막이 임플란트에는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월등하다, 우수하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임플란트에는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구치, 그러니까 어금니는 보통 뿌리가 2개, 3개, 4개까지가 갈 수 있는데 뿌리 넓이가 이런 식으로 넓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지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뿌리는 하나입니다. 중앙에 하나.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잇몸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잇몸 뿌리의 면적보다 임플란트 뿌리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음식물이 많이 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우수한지 그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임플란트는 불가피하게 치아를 상실했거나 발치를 해야 됐을 때 최선의 대체물, 그러니까 최선의 대안이지 절대 자연 치아보다 나은 대안은 아닙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는 것이 당연히 좋고, 신경 치료를 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씹을 때마다 아프다, 아니면 예전처럼 뭐 강하게 못 씹겠다,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힘을 주면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치주인대에 손상이 가서 그래요. 그럼에도 그렇게 자연 치아를 유지하고 연명 치료를 해서 쓰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불편함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쓰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하고, 그게 아니라면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이건 그냥 너무 흔들리거나 충치가 너무 심하게 먹었으면 제가 살려보자는 말 하지 않고 두괄식으로 바로 이거 그냥 임플란트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살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플란트와 자연치 무엇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톡톡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